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물리학이 개정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선행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인학원은 그럼 어떻게 물리학을 가르칠 예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물리학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를 보시면요, 먼저 서울고등학교 지금 전체 총 인원 385명 중에 210명으로 과반수가 넘게 물리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가 물리학의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까지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또 세화여고는요, 어머님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선택을 잘 안 할 것 같으시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전체 인원의 66%가 물리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물리학에 대해서 내 아이도 점점 물리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다, 왜 그런가 하고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8년도 입시 제도에서 이제 대학들이 더 이상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공 연계 선택 과목에서도 일부 순수 자연계열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물리학을 좀 강력하게 핵심 과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보실 텐데요. 기존 이제 1호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1, 2가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었다면 2 교육과정에서는 합쳐서 세 과목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이제 각 1년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집중 이수제로 각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맨 처음 마주하고 있는 이계종 물리학을 처음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 반응이 어떠냐면요, 이미 어느 정도 선행을 한 친구들조차도 쌤 저 좀 선행 좀 빡세게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내신 대비를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는 1년제에서 학기제로 기본적으로 학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간이 줄어들었으면 어느 정도 양도 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전체 물리학의 단원 구성을 보셨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이번에 2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단원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단원이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구나, 양이 조금 팽창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물리 같은 경우엔 가장 어렵게 손꼽히는 파트가 항상 1단원에 있는 역학 시스템, 역학 파트인데요. 역학 파트의 맨 윗부분을 보면은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단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1호 교육과정에서도 물리2에서 다루고 있었던 단원인데, 특히 물리2에서도 가장 킬러 단원으로 손꼽히던 단원입니다. 그럼 안 그래도 역학이 어려운데 조금 어렵다 싶은 단원까지 추가되었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주로 어려워하고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학은 시간은 줄었는데 양은 늘었으니까 이거 그냥 힘들어지기만 한 거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교육과정 개편안을 보시면 교육과정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정량 계산 형태의 과목이었다면 현재 정성 분석 형태로 유형이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좀 까다롭게 계산 문제를 위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개념형 실험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들의 비율이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미리 이거 계산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미리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물리는 대부분 사고력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잘 개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실력을 쌓아간다면 오히려 향후 내신을 따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리학을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현행 내신, 중등과학,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 특성상 지금 물리학이 크게 3단원, 힘과 에너지, 역학 파트죠? 그리고 2단원이 전기와 자기, 빛과 물질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해당 단원들이 앞서 통합과학, 그 전에 중등과학에서도 계속 똑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리에서 역학 파트만큼은 반복적으로 개념이 새롭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가 점점 심화되고 사고력을 점점 요구하는 과정으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등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그냥 어느 정도 공식 외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계속 적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중등과학은 그렇게 개념을 깊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도 잘 풀리고 내신 따는데도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인근에 좀 사실 중등에서도 심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원천중, 뭐 서일중, 세화여중 이런 학교의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중등과학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조차도 이미 내가 내신에서 물리학 선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하지 않았으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신 물리학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확실하게 현행 내신에서도 단단한 상위권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도 수능에서는 물리를 안 보는데 수능에서는 통합과학을 보게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학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과학탐구 영역을 봤을 때 기본 교육과정에 비해서 이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문항수는 과학에서 5문항이 추가가 됐는데 시간은 10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 과학탐구 너무 유명하죠. 원래는 진짜 시간이 빠듯빠듯한 타임 어택 시험인데 반해 이제부터는 단원 난이도도 하락하고 시간도 충분히 줄 테니까 꼼꼼하게 너 선지에서 어떤 실수도 하지 말아라 라는 시험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수능통합과학은 어느 정도 많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평가원은 항상 그래왔죠. 처음 개정이 되고 나면 단원 난이도가 상당히 쉽습니다. 다만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될 정도가 되면은 점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문제가 어려워질 테고요. 그래서 현재 통합과학 과정 내에서 예상되는 나중에 여기는 확실하게 어려워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원이 기존 물리와 화학에서 어려웠던 심화 단원이 그대로 통합과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 시스템, 화학에서는 산화환원, 산염기 이쪽 파트가 아무래도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 현재 통합과학 개정안에서는 융합적 이해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 통합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미리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는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딱 한 달 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 통합과학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에 있는 역학 문제를 가져왔는데 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한 문제 안에 기업 선지는 뭐 생명과학, 니은 선지는 지구과학, 디귿 선지는 물리학 이렇게 여러 영역들이 섞여 있는 반면에 역학만큼은 항상 지금 단독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기존 물리 1, 2랑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물리 1, 2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계산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선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선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기억 몇 센치이다, 니은 몇 미터 퍼 세컨이다, 디귿 몇 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뀐 통합과학을 보시면 확실하게 선지가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얼마나 사고를 하고 상황을 분석해낼 수 있는가, 그냥 이 그래프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가속도가 둘이 같냐 틀리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방식으로 선지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리학의 변화를 토대로 우리가 물리학 선행을 하려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교과 연계성이 높은 단원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단원 역학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2학년에도 등장하고 3학년에도 등장하고 고등 통합과학에도 등장을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원인 만큼 이제 이번 물리학 내신 선행을 통해서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까지 확실하게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물리는 더 이상 단기적인 개념 암기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공식 외워놓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이제 공식 까먹었어. 이거는 사실 가짜 실력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공식을 까먹었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물리적 사고를 하고 결국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물리를 계속 접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력을 점점 쌓아가는 우중의 효과를 확실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상위권 물리 실력을 만들어 갈 건가? 물리학 기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물리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과목들 중에서 상위권이랑 하위권의 격차가 큰 과목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는 물리가 너무 쉬워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식 더 많이 외워서? 물리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을 구분짓는 게 절대 문풀 스킬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물리에 대한 감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리에 대한 감각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전부 자체 개념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 개념북 같은 경우에 가장 초점을 맞춘 건 바로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직접 그려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글, 숫자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물체의 운동을 보더라도 물체의 운동이, 이 물체가 1초 뒤에 어디에 있겠니? 위치 찍어봐. 이 물체가 2초 뒤에는 속도가 어떻겠니? 직접 그려봐 할 수 있도록 개념북 자체의 구조를 학생들이 직접 그려보고 모든 물리학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과정은 어떨까요? 저희 지금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하이탑을 기본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심한 개념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선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그냥 물리를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고 여러 번 풀면서 최적화된 자기만의 풀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숙제는 하이탑 교재로 나가요.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번 수업에서 주간 테스트를 볼 때만큼은 하이탑 교재를 한 번 더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시간이 아깝고 선행 말고 다른 현행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안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주간 테스트를 준비할 때는요, 절대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고 문제를 조금씩 변형합니다. 선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또는 빈칸형으로 문제 유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문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수록된 문제를 제가 오른쪽에 주간 테스트에 내는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선지가 늘어났어요. 제 테스트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안 끝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비읍까지 가고요. 심한 거는 막 10개씩 선지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숙제를 해왔을 때 답을 맞춰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정확한 풀이 과정으로 답을 맞췄나? 아니 그냥 살짝 감으로 푼 거 아닐까? 중간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풀이는 그대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선지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선지를 빠짐없이 맞췄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풀이가 정확했구나, 중간에 조금의 오개념이 없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원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속도가 5m/s보다 크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저게 답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답을 7로 냈는지 10으로 냈는지 15로 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억을 엉겁결에 맞췄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테스트에서는 객관식이 없어요. 항상 주관식으로 문항을 바꾸게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선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개정이 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인 계산보다 정성적인 분석, 사고력 확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원 예시 문항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주간 테스트의 구성 문항을 보시면 전부 다 정성 분석, 그것도 중학교와 통합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보기를 이용해서 현행 내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개념 설명과 숙제 문제풀이에 대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는 정답률 10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함께하는 이제 숙제 오답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24시간 카톡 질의 응답이에요. 진짜 24시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카톡으로 와다다다 쳐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사진 파일이나 PDF 파일로 손풀이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전화를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뭐 중섭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새벽 2시 20분인 거 보이세요? 아니 근데 놀랍게도 이게 오늘 아침 새벽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받은 걸 바로 보낸 거고요. 아니 너 답장 안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카톡을 받자마자 10초 이내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24시간 카톡 질의 응답하라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이 강사는 우리 아이를 새벽 4시까지 공부시키겠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잘 자고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이 친구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방금 뒤에서 기다리는 과정에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로서도 굉장히 지금 뿌듯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제 제 커리큘럼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아이패드 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카톡으로 질의 응답을 하더라도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 같은 과목은 특성상 그냥 카톡으로 말로 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링크로 복습 영상 또는 프리 영상을 보내드리면 학생들은 이제 링크만 클릭하면 언제 어디서든 무제한으로 이제 복습 영상을 확인하고 내 프리가 제대로 되었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100% 오답 피드백을 하는데요. 아니 100% 오답 피드백이 뭐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면서 또는 숙제를 하면서 틀린 문제, 질문한 문제를 전부 다 기록해둡니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뭘 하느냐?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학생 개개인별로 오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해설 듣고 가도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아니 그냥 오케이 해설 들어서 나 이제 이거 풀 것 같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답 테스트 진행할 테니까 확실하게 복습해와, 이거는 절대 다시는 틀리면 안 돼 라고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면서 복습도 확실하게 하고 적어도 커리큘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나의 문제로 만들자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현재 물리학 기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시간대죠. 토요일 아침에 지금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은 전자기 파트 3주, 그리고 역학 4주, 빛과 물질 3주로 구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파트인 역학 파트를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신의 부담이 가장 적은 시간 내신 중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시간도 가장 많이 4주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수업에 대한 준비한 설명을 전부 다 마쳤고요. 저는 사실 중등 과학에 대해서도 지금 강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원장 선생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